역시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뵈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많은 월요병이 사라지나요? 월요 두 분을 보면 월요병이 사라지는데 얘기하다 보면 한국 정치가 월요병을 부추기는 저는 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은 빨리 다 구속하자 좀. 응? 김건희, 명태균 좀 다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도 빨리 치우고 싶긴 해요. 이 이야기를 다 치우고 건전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은 현안이 많아서 짚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네. 네. 아이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럼 힘내서 오늘도 정치 현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얘기가 지금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 아침에 나오고 어제 저녁에 나와서 따라잡기 굉장히 힘든데 어떤 소식들 눈여겨보셨는지 두 분 좀 말씀해 주시고 평론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이제 뭐 중요한 것과 눈에 띄는 게 다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한 6시쯤에 노컷 뉴스가 보도한 거. 조폭이 여론조사 의뢰했다. 아니 조폭이 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다가 이제 조폭까지 나오는구나, 여기에. 이 바닥, 무슨 얘기지? 밑바닥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황모 씨인데 의뢰한 거는 의뢰자가 선관위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한 거는 저 사람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강인경 씨 주장은 저 사람이 입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조사 비용에 대해서 입금까지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이 좀 이제 계좌 추적해 보면 알겠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매우 심플한 거니까 뭐 이게 현금으로 갖다 준 거 아니면은 입금했는지 여부는 그럼 도대체 이제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단에 이제 예전에는 역술인으로 활동, 뭐 직관? 명태균이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보도도 또 나왔잖아요. 옛날 10년 전에는 뭐 그런 것도 나오니까 솔직히 명태균이라는 인간은 뭔가 도대체 저 인간은 조폭이랑 친하고 조폭을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그 사람이 돈 의뢰하고 뭐 이게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고 막장 드라마가 이런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정말. 예. 근데 그 조폭 출신 황 씨라는 그분이 여론조사 대금을 냈다는 의혹은 그거는 누굴 대신해서 냈다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이거는 쟁점이 뭐가 있냐면은 미공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우리만 보려고 했다라는 게 명태균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큰 사건이 뭐냐면은 그 대선 마지막 날 이제 대선 전날 보고가 됐고 대선 당일날 이거를 명태균이 올린 그 조사를 보고를 했다라는 게 신용환 교수 청년위원장이죠. 예. 이분은 계속 보수에서만 일하다가 이번에 민주당 15호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돼서 민주당 쪽으로 출마를 하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이 사람이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윤석열 캠프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이 사람이 명태균이에도 이상한 건데 그것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조폭이 한 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다 정말로 이게 뭐 조폭하고 굳이 연결될 이유는 없죠 윤석열 캠프가. 근데 어쨌든 명태균 캠프에 별 희한한 인간, 명태균 주변에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끌어들여가지고 돈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또 돈 받아가지고 이거 선거 여론조사 했다는 의혹도 있고 조폭도 끌어들이고 와 이건 진짜 막장 드라마도 이런 게 없구나 지금. 주섬주섬 연결을 해보면 신용환 전 교수가 그 전 청년위원장이 주장하기로는 캠프 내에서 매일매일 보고되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에 미래한국 연구소에 있었다. 파일까지 공개를 했고 그 뉴스타파하고 인터뷰하고 얼굴하고 실명으로 다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왔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여론조사를 미래한국 연구소로부터 즉 명시 측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거를 그럼 돈을 누가 냈냐? 캠프에서는 안 냈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는 게 누가 대신 낸 거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 씨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주섬주섬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 씨가 의뢰를 한 거는 2022년 1월 19일부터 23일 이 5일 동안의 조사를 1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때 거니까 이게 보고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또 하나는 그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다. 대선 막바지에 정밀조사, 면밀조사 뭐 이걸 면밀조사 했다라는 거잖아.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래서 차용증까지 쓴 거를 지금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했다 뭐 이런 거 가짜로 그러니까 차용증을 실제로는 공천 헌금인데 이거를 돈 빌려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가짜 차용증을 썼다라는 것까지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게 어제 MBC 보도로 나왔으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캠프에서 나온 돈은 아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에서 보자면 김영선 전 의원 얘기는 다른 얘기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김영선 전 의원도 뭔가 예전에 뭔가 이제 갚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돈을 갚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걸 보니까 그것도 뭔가 스토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래서 왜 세비 반등이 나왔느냐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3억 7,500만 원 지금 본인이 주장으로 이렇게 썼는데 김건희 만나가지고 돈 받으러 갔는데 빈손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 세비 반등해가지고 그동안 이 돈을 지금 메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뒷단에는 이제 뭐 그래서 지방 의원들도 뭐 그 돈을 대신 내주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 나중에 공천을 바라고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었거나 그런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계속 해명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명태균 씨도 솔직히 좀 뭐가 캥기는 게 좀 있긴 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용환 씨가 저 폭로한 내용은 저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대선 캠프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다른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다 합쳐가지고 A 여론조사 회사는 이렇고 B 여론조사는 이렇고 다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대책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P&R 여론조사를 가지고 끝까지 대책회의를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언론에서 이제 충분히 의혹 제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찰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뭘 감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더 폭로되거나 검찰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어디선가는 되게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서 또 김영선 전 의원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되면 완전 공천 대가처럼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되죠. 그런 의혹들 다 저는 할 만한 의혹 제기라고 보여지고 근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 강제적으로 김영선 폰 뺐거나 명태균 폰 뺏어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더 정확한 증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누가 제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보가 아니면은 검찰에서 강제 수사권을 갖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추려고 하거나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예, 수사 이제 뭐 뒷북 수사 한다고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그 명태균 그러니까 김영선 돈이 명태균한테 들어갔다라는 거를 회계 처리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고발됐어요.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벌써 10개월 뭐 지난 거잖아요. 지금 네네. 최소 10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9개월 동안 이거를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검사가 없이 이제 뭐 조사관들, 수사관들만 있는 데를 한 건데 이거는 검사가 있어야지 딱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돼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직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결국은 너무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창원지검을 바라보니까 뒤늦게 뭐 지금 한다라는 건데 지금 오늘 중앙일보 뭐 기사 제목이 압수수색 한 달 전 짐 뺐다 명태균보다 늦는 뒷북 검찰 이건데 일단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해 4월에 이미 폐업을 했어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예, 폐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들을 하거나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들을 다 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초중순에 경남 창원시 의창군 동읍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무실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짐이 보관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쳤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이 짐을 다 빼갔다라는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그러니까 의지만 있었으면 진작에 검찰이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뭐 왜 안 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검찰이 싫어하지 않아요. 검찰이 물면은 좋아하죠. 근데 이게 여사랑 관련이 있거나 용산이랑 관련이 있는 거가 지금 냄새가 풍기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뒤졌다가 관련 있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이제 정권에 찍히는 거지. 니 뭔데 지금 뭐 네가 뭐 앞서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압수수색을 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요걸 뭐 찍히지를 않는 거니까 그냥 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봤다고 봐요. 예. 근데 용산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는 관련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냥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안들인 거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분위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대응할 수도 없다, 우리는 모른다, 김건희 여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다, 우리의 대책은 무대책이다, 그냥 또 뭔가 하나 드러나면 우리가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겠다. 해명한 거 최근에 뭐예요? 오빠가 아니야 그거잖아요. 딴 거 명태균 씨에 관련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안 되고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용환 그 전 교수, 전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내용은 해명했던 게 거짓말이었던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는 좀 접촉한 적이 있지만 아니, 본선 때는 근데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명태균 씨가 직접 막 그 P&R 보고서를 들고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캠프 주연 전략단위 회의를 하는데 가가지고 막 보고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자료를 캠프 내에서 전략단위에서 정리해가지고 여론조사 갤럽 거, 리얼미터 거, P&R 거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아침 그 여론조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용환 씨도 정확하게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루트로 내가 이거를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가 이거를 단독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줘서 후보가 야 이것 좀 그냥 해서 검토해봐 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보고서들은 또 공유가 돼요. 이런 정치권에서는 여기서 한 군데 캠프에 가면은 또 공유되고 뭐 본인들이 뭐 어떻게 유출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면은 그냥 다 모아가지고 야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판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는 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신 교수가 지금 본인이 이제 외장하드로 가지고 있는 게 뭐 파일을 6,000건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왜냐하면 평생을 보수정당에 있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입당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인재 영입이 됐으니 입당을 했겠죠? 지금도 당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 서가지고 이거를 이제 폭로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캠프 내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법적이 있었는지가 좀 확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는 1일에 지금 운영위에 지금 증인으로 지금 민주당에 채택한다고 하고 본인은 아직 연락은 못 받았지만은 나는 안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혜경도 나온대요 그날. 그러면은 신용환, 강혜경 그래서 두 사람이 오는 1일에 이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맹폭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운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을 안 받고 캠프에 이걸 제공을 만약에 했다면 누가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요구하고 그다음에 요건 경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론조사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고 그게 공표되거나 아니면 미공표된 상태로 보고되어서 그게 어떤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 이거는 여론 조작이다. 요 이슈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네. 그 두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저희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더 이상 문제 제기할 게 없어. 검찰이 수사해야 돼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검찰 수사 전망은요? 할 것 같으세요? 미정미정 되겠죠. 미정미정 되는데 하긴 안 할 하겠죠. 수는 없어요. 그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예. 만약에 이게
그 대선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캠프나 후보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다. 다 그래도 지나간 일이니까 상관없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딱 된 순간부터 이 시효는 중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직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 조사하고 뭐 기소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된다면. 근데 캠프 내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그냥 명태균 씨랑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대선 자체의 정통성이라든지 대선 무효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뭐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뭔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니 뭐 대선 무효 뭐 이렇게 이제 정치적 구호로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그리고 탄핵으로 또 하는 것도 왜냐하면은 법률과 헌법 위반이 이제 이게 재임준 중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이전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처벌받을 사람 다 처벌받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 본인이 뭐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캠프나 이런 사람들의 관련이 있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땐 그렇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근데 그럴 뿐이 아니잖아, 저분은. 1%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실 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걸 아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아, 맨날 헷갈려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시효가 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걸 다 늦어져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도 뭐 사과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이미 다 끝났잖아요. 특검도 특별 감찰관도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앞으로 할 거를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저질러 놓은 거 이거 싸질러 놓은 거 이거 지금 처벌해야지. 그러니까 이미 타이밍을 다 놓치고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동아일보 뭐 사설 같은 경우 하나를 보면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어렵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나라의 큰 불행이죠. 대통령이라는 직, 그거는 갖고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아무런 역할이나 결정이나 아니면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고 에이 뭐 지가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나라도 불행이긴 한데 대통령직에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에 이게 김건희 씨의 이름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맥락에서 등장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많이 드러났는데 여론조사하고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조작과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고요. 돈과 관련해서는 이미 증언들이 나왔죠. 어떤 것들이 아니 돈 받으러 간다고 김건희한테. 돈 받으러 간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신용환 교수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선 당일날 그 이틀 전에 나온 거를 당일날 이제 왜냐면은 당일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보고서 보고 검토했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라고 했냐면은 경선 때만 알고 그 이후에는 끊었다라는 경선 때는 뭐냐면 내부 경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를테면은 저기 원희룡 뭐 요쪽하고 이제 붙었을 때 그때의 경선 때는 알았지만은 그 이후에 본선 들어가서는 지금 몰라 연락 안 했다는 그것도 하나 깨진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돈 받으러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그냥 아니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들이 이제 해명이 정확하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토일 이렇게 좀 일반인들 정치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도 다 그래요. 뭐 윤석열 대통령, 이 김건희, 명태균 이 뭔 짓이냐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냥 뭔가 있는 것 같대. 근데 감추려고 하는 것 같대.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 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약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얘기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본인이 후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기 동안에는 문제 삼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탄핵에서도 이게 임기 중에 벌어진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임기 끝난 다음에 뭔가 사법 처리가 필요하더라도 그때 모르죠, 근데 가야 국민들이 한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격할 수도 있어요, 용산으로 진짜.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결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찰이 뭘 법적으로는 하고 쉽지 이건 쉽지 않아요. 않다는 예. 거죠. 근데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하고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모르게 어느 게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도 이거저거가 많아가지고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로 깜빵에 가느냐, 아니면 다른 건으로 깜빵에 가느냐,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뭐 걸릴 게 있겠죠. 뭐 근데 이제 꿈을 해몽을 의뢰한 거 이런 걸로 깜빵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뭐 꿈 꾸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은 요건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한테 일단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다 알았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캠프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거가 캠프에 보고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건희한테 돈 받으러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된다라면은 김건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여론조사 비용 내가 못 주는 대신에 공천을 좀 알아봐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오간 게 나온다면 그거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차원이죠. 그거는 이제 공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제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 이권 개입 요 세 갈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쪽은 요쪽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거는 돈 받으러 온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알았느냐 어디까지 관여했느냐고 이제 거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못 줘가지고 그거를 공천으로 대신 거니까 공천 개입 요 부분은 또 이제 별도로 또 같이 수사를 하지만은 이제 다른 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의아점이 있는 게 뭐냐면 명태균 씨 폰을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관계자 발로 언론 기사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 육성은 없다. 계속 이런 식의 얘기를 본인들이 막 확인을 해주거든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부러 그 부분은 증거 확보를 안 했는지, 김건희 여사 목소리다. 이거는 증거 확보하지 말자. 이랬는지, 아니면은 명태균 씨는 거의 다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뭐 4,000개 뭐 녹음 파일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목소리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검찰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나 진짜 수사하기 싫어, 수사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이든 공천 개입이든 뭔가 좀 획기적인 트리거 같은 증거물 육성들이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에 한겨레 21에도 나왔는데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오빠한테 전화 왔죠? 라는 김여사 음성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강혜경 씨가 했던 증언인데 요거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 많대요. 그냥 창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들은 거를 한 언론사에서 다 지금 인터뷰까지 다 따놨다고 하고 저 파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국감장에서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게 어쨌든 공개하면 그거를 녹음한 사람은 통비법에 처벌을 받게 되니까 국회의원은 처벌을 안 받더라도. 근데 지금 저거를 녹음했다라고 알려진 게 강혜경 씨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강혜경 씨가 저건 가지고 처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게 지금 어떤 파괴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빠가 그 오빠인지는 이미 대충 추정만 하고 있는 거고 서결이 오빠인지 또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야. 또 친오빠라고 얘기하겠지. 대통령실에서 공식 또 입장으로. 서결이 오빠 아니야 이러면서 또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럼 이 창원산단 이 얘기는 어때요?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주변에 땅 사라고 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창원시 고위 관계자가 와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사실 대외비인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 쪽은 이거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예, 그건 아니고 근데 명태균 씨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5개월 전에 이미 창원시 부시장이 브리핑하는데 들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현장 조사 가는데도 본인이 실사 가는데도 본인이 갔다라는 거죠. 물론 창원시에서는 공무원들만 했다. 우리는 몰랐다.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인지 명태균인지 뭔지 명태인지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았다라는 거죠. 뭐 특히 목소리 같은 거 들려주면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런 거 보면 명태균이 정말 누군지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죄를 적용해 항목을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인한테 어쨌든 주변에 땅 사라고 얘기를 했고 오랜 10년 동안 사업을 같이 했다라는 강모 씨가 뭐 샀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땅이라도. 그거 더 샀을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뭐 어떤 죄를 적용할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고 그 이제 윗단으로 가려면 그럼 이 정보를 이 양반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거나 이렇게 힘을 행사하게 된 건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면은 김건희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좋겠어요. 이준석 의원 얘기. 이준석 의원, 명태균 씨 얘기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준석 의원이 지금 호명이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타격도 큰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하고 인터뷰했던 얘기가 뭐 많이 보도를 해드렸으니까 뭐 그걸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준석 의원이 또 지방선거 공천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일반인들 제 검토를 만났을 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해요. 뭐 예를 들면 홍매와 그 뭐 문제, 그리고 뭐 명태균 씨랑 뭐 저렇게 좀 긴밀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이제 국민들이 갖기 시작을 한 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안 좋은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뉴스토마토랑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감정적인 대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우리를 속였다라는 쪽에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 간에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갖고 좀 상당히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이야기. 그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때 만들었을 때, 그때도 이제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이준석 의원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좀 작업을 한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갖고 그 이후에 쭉 몇 가지 건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할 아니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측근들로부터 어떤 뭐 제보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취재 내용이나 측근들의 제보가 맞다면 이준석 대표가 곤혹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무슨 여론 조작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저한테도 밝혀왔어요. 직접 통화하셨어요? 저희 뭐 문자로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간다고, 뉴스토마토 측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명하고 팩트를 위주로 그냥 감정적인 주장하지 말고 팩트를 위주로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을 해라.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사가 나오면 해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단 뭐 뉴스토마토 제가 뭐 오늘 뉴스토마토에도 출연하고 있지만은 너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인 뉴스토마토 보도들이.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거 이준석 10월 3일 날 녹취, 그러니까 인터뷰 녹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가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토마토의 뭐 국장님도 알고 뭐 아는 기자도 있고 여기에도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이제 절제하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보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준석 쉴드 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문제도 막 이렇게 많이 지적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10월 3일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9월 20 며칠이었지? 9월 20일인가 그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거대한 물꼬를 이제 텄잖아요.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10월 3일 날 이준석이 뉴스토마토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일종의 정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가 아는 거를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뉴스토마토가 취재를 해가지고 잘 요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건 일종의 취재원 보호도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쿠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소스가 누구냐? 워터게이트에 누가 나한테 예를 들면이에요. 그럼 이거를 누가 나한테 얘기로 했는지부터 워싱턴 포스트가 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요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예를 들면은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거 맞아라고 이준석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증거를 찾은 건 이준석의 주장이고 그러면 뉴스토마토는 그거를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준석하고 지금 뉴스토마토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했고, 할 만큼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단독 보도가 안 나오더라도, 뭐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다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뉴스토마토에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감정적으로 뭔가를 막 대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래서 이거는 루즈 게임이다. 이준석도 루즈고 뉴스토마토도 루즈다. 10월 3일 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감 들어가기 전이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알만큼 본인이 얘기를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이제 더 이 이준석 녹취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는 거는 좀 의미도 없고 약간 좀 이게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저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 박모 기자랑 친하다고 한들 그렇게 3시간 동안이나 본인이 맥주 사주면서 다 얘기하는 게 맞냐. 혹시 이렇게 좀 이것이 다르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자기는 전혀 뭐 그런 생각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증거를 찾는 과정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태블릿 PC는 뭐 어떻게 보면 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냥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진실 공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란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 근데 확인은 용산에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확인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진실에 다가갈 것인가. 그냥 그걸 발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도록 해주는 게 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하고 태블릿 PC를 예를 들면 확보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본 거하고는 파괴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보를 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보여요. 저 아까 얘기했지만 이준석도 감정이 보이고 뉴스토마토도 이준석한테 왜 틀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뭐 내부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약간 이준석의 녹취록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는 게 낫겠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권성동 얘기가 왜 나와?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얘기는 좀 뜬금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건희가 얼마나 힘이 센지는 보여줄 수 있는데 김건희를 이제 처벌하는 쪽으로 가려면은 불법 개입한 거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튄다 그러니까 여러 보도가 막무에 그만큼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나왔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근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하는 얘기에 좀 찬성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모든 얘기를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양지에서 얘기한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슨 불편 뭐 장애인 얘기 뭐 장애인 조금 뭐 혐오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그냥 나와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느낌이 약간
사람들 뒤에서 만나가지고 뭔가를 꼴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막 호소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꼴리는 그게 게 좀 있어. 이미지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입증할 책임은 또 언론에 있다고 보여지고 뉴스타마토가 그거 관련해서 기사를 쓴다고 하고 있으니 또 우리 또 쓴대? 기사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하시죠. 계속 준비하고 있더라고 계속. 김건희를 쓰라고 윤석열에다 왜 이준석을 쓰고 있어. 몰라 이준석에 까서 뭔가 그쪽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볼게 한번 기사. 솔직히 근데 이준석 물론 그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그렇게 통화도 하고 막 긴밀하게 정치적 현안을 얘기하고 그랬을 거라는 이미지를 한 번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미지가 훅 들어왔어. 그런 점은 있어요. 아니, 공천 개입한 게 맞다. 네. 아, 이렇게. 이 가운데 이분도 있었고 연결이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준석이 직접적으로 그 김건희를 너무 좋아하거나 용산에 착 붙어가지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 정황을 알고 있었겠죠. 이런저런 정황. 근데 그거를 입증하기는 또 매우 어려운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니까. 뭐 이거 이준석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약간 상상하지 못할 만한 선수들인데 김건희한테 전화 받았거나 요청 받았거나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툭툭 지나가면서 아니 여사가 대통령 좀 도와달래 뭐 아니면 또 뭐 또 비슷한 거야 또 1억 원 줄게 뭐 아크로비스타 줄게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면은 뭐 해줄게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맨날 들어요. 뭐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깐다고 하는 실익이 없고 입증하기 어렵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약간. 그렇군요. 아,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해야 돼서 네, 이준석 의원 안티 얘기까지. 한동훈으로 변한 것 같아. 너무 한동훈 세게 대표 까는 거 어떻게 아니야?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의 난이 시작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건의를 한 것은 잘했다고 보여져요.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좀 정치적인 스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안 까요 저 친한이에요 친한. 아니에요 저 친한이에요. 친 이준석 친한 반 윤석열 비 김건희 저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김건희는 반 아니고 김건희야, 비입니까? 왜 비김건희야? 어느 거야? 반 윤석열. 우리는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판을 해야지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뭐 우리가 명백한 또 어떤 좀 증거도 없잖아. 또 요즘 아프시대잖아요. 아픈데 뭘 또 이렇게 비판해. 자, 한동훈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예. 성공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꺼내는 특별감찰관 카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아니 있는. 특별감찰관이 설령 이게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특별감찰관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윤석열 정부한테 닥달을 하면 안 되겠네. 이제 다 해결해야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할 국민 누가 있어요? 보수층의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는 이거를 지지할 명분을 줘봐. 조금 나도 도저히 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나 진보 쪽에서는 한 명도 안 돌아서 특별감찰관 들어온다고 한 명도 안 돌아서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해결하자는 거 하는 건데 특별감찰관은 미래에 감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감시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좀 이제 그 윤석열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라. 검사동일체. 한동훈 대표한테 드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날도 가가지고 이거 앞에 쫄은 거잖아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자기는 작심하고 갔지만은 버들버들 마음속으로 떨고 있어. 그리고 윤석열이 얘기를 하면은 발로는 못해. 그래서 윤석열이 짜증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왜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를 본인이 이겨내지 못하면 영원히 윤석열 그늘에 있는 정치인이 될 거다. 특별감찰관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걸 논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찰을 근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추경호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도입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 아무 역할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고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만드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몇 개월 걸렸잖아요. 특별감찰관 도입을 했어.
특별감찰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이 용산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한동훈 대표 만났던 야외 정원 옆에 그 파인그라스인가? 거기에다가 아마 특별감찰관실을 마련해 놓을 거야. 용산 청사 안에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별감찰관에 대한 거부감이 대통령실은 큰데 도입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실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니까, 그거 뭐 하기 싫다니까, 대통령 하기 싫다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못 한동훈과 이 추경호로 대리된 윤석열의 갈등이 확 이게 딱 전면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제가 비판을 많이 하고 한동훈 대표 측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로 표결 처리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의총 열어가지고 표결 처리해서라도 우리가 말이야 특별감찰관 도입해야지 당초 이랬었거든, 한동훈 대표 측은.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 발 물러섰고 한동훈 대표도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냐 이런 식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의힘을 갈등과 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로 뭐 진화되기는 뭐 아닐 것 같다. 그러지 않을까? 결국은 특검이에요. 그렇지. 다 눈속임이에요. 다 그럼, 눈속임. 특검이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럼. 특별감찰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특별감찰관 문제는. 예.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도 특검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에 집중해야죠. 저 이재명 대표하고 다시 만난다면서요, 한동훈 대표. 그러면은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특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 뭐 특검 이런 쪽은 한동훈 대표가 꺼내고 싶지 않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꺼내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답변을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제 저거 뭐 여야 의정이나 아니면은 저거 이제 금투세 뭐 요거 얘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좀 발휘가 될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요즘 야당 비판 많이 하는데 뭐가 됐든 뭐 말을 뭐 아무리 발언을 세게 하든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과로. 그러니까 정부는 국정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건 야당은 뭐 입법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면은 뭐가 됐든 뭐 매수를 하든 뭐 구워 삼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라 일단은 한동훈이랑. 뭐 예를 들면 의정 갈등 같은 것 좀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의정 갈등은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세요. 네. 용산이 변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 의정인데 정이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특검법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법은 두 당만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한동훈, 이재명을 지금 어떤 정치력을 얘기하고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쨌든 12월 달에 그때 돼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리가 되는 게 12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1심, 2심 판결 받는 건 11월 25일이 끝나니까 12월에 어떤 행보를 보일 거고,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문제를 12월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은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겠죠.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생명이야 뭐 위협받겠습니까? 근데 에이, 쟤는 까미 아니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죠. 11월 위기론이네요. 대통령 까미 정세장님도. 아니네. 지도자 까미 아니네.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도 비슷하게 동일해. 일단은 11월에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15일하고 25일에 그 뭐 이재명 선고 있고 14일에는 또 강혜경 뭐 있고 14일에 또 저거 투표한다잖아요. 지금 특검법. 김건희 특검 14일에 한대요. 강혜경 씨 하기 이제 그날. 그리고 김혜경? 김혜경. 아, 나 헷갈려요. 김혜경. 이재명 부인 그 이재명 대표 부인 300만 원 이제 구형했죠 검찰이. 뭐 요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거예요. 계속 이게 비슷한 시기에 또 전략적으로 민주당은 그 시기에 또 할 테고, 선거 비슷한 시기에 할 테고, 제 의견도 아마 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25일 전후로 해서.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에 무슨 폭풍이 부는지 보고 12월에는 어떻게 정리될 건지 다음 주에 나와서 전망해 주세요. 네, 그래도 네, 예,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기로 하고요.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정치가 경제다 마치고 장 소장님, 김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